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직장 다니다가 지금 전체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다 권고사직을 받게 되고 만 7년 정도 했습니다. 제약회사 일을 했거든요. 그만두게 되었고 네. 프리랜서 제약 영업 일을 같이 하면서 주식 투자를 저는 하고 있는데요. 부끄럽지만 깡통을 3번, 깡통이란 게 이제 돈을 다 잃었다는 얘기거든요. 3번 깡통을 차고 마지막 1,000만 원으로 현재 순자산 13억 정도. 제 나이는 93년생 33살이고요. 배성재 10억 클럽이라는 투자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으로 13억을 그럼 만든 거예요? 그렇죠. 가능한 건가요? 그럼 1,000만 원에서 갑자기 13억이 팍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1,000만 원이었는데 막 올라서 13억이 된 건 아니라는 거네요. 네, 그게 예, 아니라 예. 계속 이제 매매를 하는 거죠. 꾸준하게 트레이딩을 예, 계속 예. 한 거죠. 주식을 처음 했을 때는 18년도 12월 아버지가 어느 날 전화가 와서 형제야 내가 주식을 해보고 싶은데 계좌를 만들어줄 수 있겠니? 신한투자증권 가서 계좌를 만들었어요. 아버지 계좌를 제가 못 만들잖아요. 제 이름으로 넣되 아버지 돈을 제가 받아서 삼성전자에 넣어주라. 그때 당시 삼성전자가 3만 원 후반인가 그랬었어요. 지금은 8만 5천 원 그런 게. 거의 3배네요. 네, 평범한 가정이다 보니까 주식 투자, 부동산에 아예 어머니 아버지가 모르시고 살았어요. 그냥 일만 열심히 하시면서 살았다 보니까 네. 저도 당연히 그런 환경에서 자랐으니 그쵸. 주식 투자는 패가 망신한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다고 했을 때도 별 생각 안 했어요. 어차피 뭐 주식으로 돈 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걸 넣고 한 2달인가 있었어요. 근데 네. 가격이 한 20% 정도 올랐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거든요. 얼마 정도인가요? 얼마를 넣었어요? 4천만 원인가 나왔어요. 아버지 돈을 네. 넣었는데 그럼 20% 올랐다는 건가요? 네, 그럼 800만 원이. 원씩. 그걸 제 눈으로 본 거예요. 제가 있으니까, 제가 핸드폰에 네. 있으니까. 주식으로 돈이 벌리네. 내가 좀 잘못 생각한 걸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19년도 뭐 1월, 2월쯤에 얼마 안 되지만 500만 원 정도를 처음에 넣었어요. 근데 막상 하려나 보니까 뭘 사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 그쵸. 이미 삼성전자 오른 것 같은 거. 그건 네. 못 사겠고. 네. 그때 증권사에 가입을 하면 네. 전화가 와요. 땡땡 투자구로. 막 이렇게 하면서 연락이 막 와요. 저 어딘데 뭐 수익 내고 싶지 않으세요? 500만 원으로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만들어 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이런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누가 그걸 속아라고 하는데 제가 그거를 속았어요? 네, 속았어요. 뭘 속아요? 그게 어떤 걸 속는 그게 거예요? 이제 네. 회원 가입을 하면 종목을 줄 테니 매매를 하면 너가 지금 갖고 있는 500만 원이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리딩이라고 하죠. 리딩방. 아무것도 모르니까 전문가한테 뭔가 기대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현실은 냉혹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얘기해서 처음에는 좀 장이 좋으니까 수익이 좀 나는 듯 하더니 네. 무슨 종목을 샀는데 이제 시장 전체가 하락을 하면서 주식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계속 매수를 하라는 거예요. 돈도 추가로 500만 원 더 넣고. 1,000만 원 넣었네요. 네, 전문 용어로 물 탄다라고 하거든요. 네. 결국엔 이 사람들이 뭐 대응이란 걸 안 알려주더라고요. 1년 그때 300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네. 그럼 총 1,300만 원을 썼네요. 네. 네. 그때 할부로 해가 인생 경험에다 치자 냅뒀어요. 그냥 기다렸어요. 19년도 한 6월 7월쯤에 핸드폰 어플 삭제하고 자꾸 보니까 내 일상생활에도 안 좋은 것 같고 이러다가 나 망하겠다. 어차피 뭐 1,000만 원이야 열심히 일해서 다시 모으면 되지 네. 라는 생각으로 어플을 지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20년도 3월에 코로나가 터졌죠. 그러면서 주식이 폭락을 했잖아요. 네. 아우 내 주식 버리기 잘했네, 그냥 네. 보지 말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6월 7월에 종합개미 운동이라고 약간 주식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런 붐이 불면서 저한테도 들리는 거예요. 주식으로 돈 벌었다, 뭐 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그럼 내 주식은 신한투자증권에 있는 제 계좌를 딱 봤는데 마이너스 한 60% 70% 돼 있는 거예요. 올랐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주식이 한 마이너스 80%까지 갔다가 이제 그게 올라온 게 60, 70이었던 거예요. 그때 보면서 또 그동안 또 돈을 열심히 모았으니까 이걸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또 적금을 깨고 주식 계좌로 들어왔어요. 얼마를 또 넣었어요, 이번에는? 1,000만 원 또 넣었어요. 또 1,000만 원을 넣었어요? 네. 네. 돈도 열심히 잘 모으죠. 네. 그래서 1,000만 원 모은 걸 가지고 지난번에 잘못을 답습하면 안 되잖아요. 누구 말 듣고 사지 말자가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내가 직접 공부를 해서 해봐야겠다. 주식 투자 1년 6개월 만에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이 근데 단타로 돈을 많이 버는 게 한때 이슈였어요. 오늘 들어갔다가 네. 오늘 나오는 것을 보통 단타라고 해요. 그런 매매를 제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다들 이렇게 벌었다고 하니까 나도 뭔가 재능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인드로 또 처음엔 또 벌려요. 네. 또 벌리다가 1,500만 원까지 늘어났던 것 같아요. 1,000만 원 넣은 걸? 네, 1,500만 원까지 늘어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손절 라인 이런 게 손실 보고 파는 걸 손절, 네. 수익 보고 파는 걸 익절이라고 하는데요. 손절 라인이 없으니까, 매매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샀다가 내가 안 올라서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급하게 오른 거면 또 급하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20% 올라가는 종목을 매수했더니 그럼 거의 최고점 근처에서 산 거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제자리만 돌아와도 마이너스 20%잖아요. 네. 그렇게 가만히 있었더니 마이너스 20%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해요. 그래서 20% 손절하고 다음날 또 급등하는 주식 사서 또 손절하고 네. 그런 걸 반복하니까 또 계좌가 녹아요. 얼마 정도 돼 있었어요? 한 번에 그냥 1,000만 원이 녹더라고요. 그럼 1,000만 원 다 날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두 번째 깡통을 차게 된 거죠. 네. 이제는 단타로 또 깡통을 찼죠, 두 번째로. 네. 그때는 마침 또 결혼을 했던 20년도 11월에 결혼했거든요. 결혼 자금을 어떻게 했었어요? 그거는 이제 네. 대출로 대출로 해버리고. 네, 아이고. 그 네. 신용대출로 네. 신용대출이랑 그리고 임대보증금 네. 제가 월세 들어갔거든요. 그래도 부모님한테 손 안 벌리고 계속 이렇게 어떻게든 다 마련을 하셨네요. 아, 손을 벌릴 수 없는 음. 편이라 아버지는 화물 트럭 운전하시고요. 어머니는 옷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하세요. 두 번째 깡통을 차고 근데 되게 막막하죠. 하필이란 말을 하면 안 되는 게 그때 마침 아이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깡통 찼을 때가 결혼했을 때였고. 그와 동시에 첫째 아이가 생겼죠. 아. 임신이 딱 어느 날 딱 전화가 딱 걸려와요. 새벽에 너무 선명해요. 근데 제가 대전으로 출퇴근을 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일주일에 2번씩. 직장 다니면서. 네. 네. 군산에 살았거든요. 군산에서 대전을 가려면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아침 7시. 뭐 한동안 말을 뜸을 들이더라고요. 네. 아이 임신했다고. 그 말 딱 듣는데 머릿속에 너무 오만 가지 생각이 막 기쁘면서도 어떡하지? 모아놓은 재산이 대출밖에 없으니. 네. 네. 어떡하지 나? 너무 축복받고 좋을 일이고 음. 뭐 누군가에 엄청 축복된 일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걱정이 앞섰네요. 그냥 그 뒤편에는 아내한테는 표현을 하지 못했지만 네. 그 뒤편에는 걱정이 컸죠 엄청. 그래서 그 돌아오는 길에 계속 머릿속에 어떡하지 이제 어떡하지. 그때 그럼 마이너스가 얼마였어요? 재산이. 임대보증금 8천만 원에 신용대출 한 4천만 원 정도 됐었어요. 한 1억 2천이 빚이었네요. 네, 주식으로는 돈을 다 날린 다 상태고 잃고요.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었네요. 없고요. 월급으로만 생활하고 있었고 네, 아내분은 임신을 했고. 네. 아내가 또 하혈을 또 많이 했어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물리치료사예요 아내가. 그러다 보니까 기계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힘을 써서 하는 일이다. 그 신경계라고 해서 재활치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하다 보니 몸을 많이 써야 되는데 그래서 하혈이 많이 생겨서 아내가 유산기가 있다고 했어요 병원에서. 그래서 그냥 그만두라고 했었어요. 그만두라고. 어깨가 훨씬 무거워진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냥 저 혼자 굳게 마음을 먹은 거죠. 네. 내가 본업으로 성공하거나 네. 아니면 재테크로 이렇게 하거나 음. 인데 그냥 그때는 제가 보이는 시야가 좁으니까 뭔가 조금 더 주식을 열심히 했으니까 주식 쪽이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한 번 더 해봐야겠다. 네. 그래서 그때 세 번째 도전을 하게 된 거죠. 이제는 앞에 말했던 누구 말 듣고 사지 않기, 단타하지 않기. 그래서 이제는 좋은 기업을 찾아다니자. 좋은 기업이라 하면 네. 성장성이 네. 뚜렷한 뭐 AI라든지 전기차 에너지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큰 틀의 좋은 기업들을 찾아다니자 네. 라고 결심을 하게 돼서 네. 실제로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도 또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어디서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회사에서. 네. 근데 이거 나가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회사에서 네. 전세 자금 그 대출 있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 보조를 좀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1,000만 원을 제가 또 빌렸어요 거기서. 회사에서. 네. 네. 그래서 네, 회사에서 돈을 빌려서 주식을 한 거죠. 그럼 계속 1,000만 원씩을 넣었네요, 계속. 네. 1,000만 원이 적정 마지노선이었어요? 그게 아니라 1,000만 원밖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게 2020 이제 1년이 됐겠네요. 네. 1년에 1,000만 원을 또 주식을 시작을 했어요. 네. 네. 그렇게 했는데 좋은 기업을 다행히 잘 찾아서 그때 네. 마침 시장도 좋고 그래서 그래서 투자를 잘한 탓인지 그 1,000만 원이 5천만 원이 됐어요. 그 해에. 이번에 벌었네요. 네. 근데 이게 제가 또 욕심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신용을 썼어요. 신용이라 하면 증권사 신용, 내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한테 돈을 빌리는 거예요. 내가 5천만 원 주식이 있으니 네. 그 돈을 담보로. 네, 증권사 나 돈 좀 빌려줘. 맨 처음에 1,000만 원에서 1,000만 네. 원을 빌려서 네. 2천만 원 갖고 5천만 원을 만든 거죠. 증권사 1,000만 원을 빌려서 그러면 5천만 원을 만든 거네요. 네. 그리고 네. 또 5천만 원 돼서 또 지금 증권사 돈을 빌렸다는 거죠. 네, 5천만 원 똑같이 빌려서 1억으로 1억으로 투자를 했었어요. 이제 5천만 원에서 1억을 투자하게 됐으니까 총 6천만 원을 빌린 거네요. 네. 네. 그래서 22년도에 똑같이 이제 투자를 한 거예요. 네. 근데 마침 2022년도 1월 달에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요. 그러면서 생전 처음 보는 장을 경험하게 되죠. 네. 주식이 계속 올라왔다면 네. 이제는 주식이 떨어지는 장을 처음 본 거예요, 제가. 1억을 넣었는데. 네, 제가 네. 하필 그 코로나 전에 장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삭제하고 덮었으니까. 음. 그걸 못 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락장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움직일지, 금리가 인상되는 게 제가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 건지, 네. 뭐 국제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건지, 뭐 경험이 네. 뭐 없다 보니까 그냥 맞았어요. 그냥 어떻게 됐어요? 항상 이렇게 맞다 보면 언제 올라올 거야? 네. 왜냐면 작년에도 이렇게 맞고 올라오고 막 그랬거든요. 네. 하락을 맞는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떨어지고 맞았어요. 다시 살짝 올라오다가 다시 떨어지고 네. 살짝 올라오다가 다시 떨어지고. 그래가지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한 50% 정도 있더라고요. 5천만 원이 된 거네요. 그렇죠. 네. 5천만 원 다 손실이 난 거죠. 제가 네. 이거를 주식을 다 팔면 내 돈은 없는 거네요. 네. 또. 왜냐면 신용을 썼던 금액에서 이제 손실이 났으니 그러면 거기다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세 번째 깡통을 이제 그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그 5천만 다시 갚았어요 그냥? 손절했어요. 빚진 거죠 제가. 그 깡통 차고 네. 이제 많은 생각을 했죠. 왜냐면 지금 아이도 이제 태어났을 거고. 네, 이제 아이가 그때 21년도 8월에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요. 거의 이제 돌쯤이었죠. 지금 집도 여기가 아니었겠네요. 네, 아니었죠. 임대 아파트였어요. 월세가 얼마 정도였어요? 2만 원이요. 월세가 적어서 다행이었네요. 저는 정말 아끼고 살았어요. 아, 정말. 왜냐면 예. 없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세 근데- 번째 제가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차피 네.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아내한테 얘기는 했었어요?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지금 이 스토리는 그러면 나중에 잘 되고 나서 알았지 지금 아내분도 모르고 있는 스토리네요. 네, 지금도 모르나요? 지금은 알죠. 아 지금은 왜냐면 옛날에 그랬다는 걸 알아요? 너무 힘들었었으니까. 그래서 영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에 있는 시간이 많아요. 이동 시간이 많다 보니 일을 하는데 일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인생이 살기 싫다는 거죠. 왜냐면 진짜 뭔가 될 것 같았는데 진짜 안 됐습니다. 아니, 사실 이 정도 됐으면은 포기해야 될 만한 거 아니야? 3-4번 기회도 있는데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 막 명확하게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차 안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느 때와 같이 그냥 습관처럼 주식을 보고 있는데 그냥 그 모습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냥 비참한 거예요 그게. 돈도 없는데 도박장에 지금 온 거 이제 보면 그렇죠. 돈도 없는데 그냥 내가 이걸 쳐다보고 있는 내 자신이 그게 너무 한심한 거예요. 예, 제가 예, 비참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차 안에서 답답해서 저 나왔는데 예. 하늘이 되게 노래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답답해서 나왔거든요. 예. 그게 답답해서 나왔는데 진짜 하늘이 마침 또 하늘이 노래 쓰실지도 몰라요. 그때 에. 해가 지는 시간일 수도 있고 노랗게 보이면서 내가 어차피 살아서 뭐하냐 예. 살아서 뭐하냐 이렇게 살아봐야 어차피 에. 계속 빚만 지고 음. 내가 이렇게 봐야 결과도 안 나오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냐 음. 이런 마음으로 생각을 해서 진짜 거의 정신을 놨죠. 그냥 예, 예, 예. 사람은 그래서- 되게 초점이 되게 흐려진다고 해야 되나요? 예. 진짜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예. 여기를 딱 보는데 예. 얘가 막 자꾸 눈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냥 자꾸 초점이 안 맞아요. 정신이 없어지는 거네요. 네. 예.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정신이 없고 아예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뭔가 포기한 듯한 느낌? 그거를 한두 달 정도 겪어요, 제가. 그 전과의 실패는 너무나 달랐잖아요. 세 번째 실패는 그런 실패가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밤에 예. 뭐 어느 때와 같이 그냥 현실 회피죠. 그냥 방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혼자 있다가 애기 와이프가 재우고 아내도 먼저 잔다고 해서 잤어요. 이제 방에 들어가서 아내하고 애기가 자고 있는 걸 봐요. 근데 엄청 미안한 거예요. 갑자기. 애기하고 와이프한테. 예. 너무 잘 자고 있는데. 예. 근데 그들은 되게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을지 몰라도 나는 지옥인데. 나는 지금 잠이 안 오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냥 나로 인해 이런 일이 발생되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왜냐면 그때 죽고 싶었으니까. 그냥 옆에 이렇게 누워서 계속 눈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냥 소리 없이.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계속 생각을 하니까 그냥 무슨 소리도 안 나요. 그냥 계속 눈물만 나요. 근데 아내가 잠기가 밝아서 살짝 깬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자? 이렇게 하는데 나 뭐 생각할 게 좀 있어서 얼른 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울어? 하니까 아니라고. 왜냐면 소리는 안 났으니까. 그래서 아니야. 내가 그 눈이 좀 나 원래 안구건조증 있잖아. 그래서 근데 안구건조증과 눈물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때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 생각을 하면서 한 번만 더 해볼까? 근데 진짜 여기서 진짜 안 되면 진짜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겠다. 전보다 훨씬 더 절실해진 거죠, 정말. 네. 절실해졌네요. 네. 그때가 이제 2020 거의 3년이 다 돼갔네요. 22년도 8월이었어요. 22년 8월에 예. 1,000만 원을 또 빌립니다. 회사에서. 회사에서 또 빌렸어요. 예. 마지막으로 해보자. 이제는 누구 말지 않기, 반타하지 않기. 반타하지 않기, 국내 주식시장에서 장투하지 않기 빼고 그러면 스윙이란 게 있어요. 스윙이란 건 일정 기간, 뭐 일주일, 한 달, 세 달 이 정도씩 이제 타임을 두고 매매를 하는 걸 보통 스윙이라고 해요. 그 스윙 매매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단타 빼고 장투 빼고 네. 그 사이에 있는 스윙. 좋은 기업을 찾았다고 했잖아 이전에. 네. 좋은 기업을 찾은 눈은 어느 정도 장착이 된 것 같아요. 네. 대신 이 시장을 믿지 않는다라는 네. 게 생긴 거죠. 한 구간, 한 구간만 먹고 나오겠다. 한 번 상승 파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런 걸 파동이라고 하거든요. 네. 오르고 내리고를 그 한 파동, 오르는 파동 한 파동을 먹겠다. 왜냐면 오르는 주식을 보면 네.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올라가요. 항상 그래요. 네. 모든 게. 네. 아닐 때도 있지 않나요? 뭐 이렇게 오르는 작전주 같은 게 있겠죠. 근데 좋은 기업이라고 함은 그렇게 급하게 막 오르진 않아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나는 대신 네. 이 파동에만 먹겠다. 올라가는 네. 파동. 많이
하지 않겠다. 욕심도 절대 부리지 않겠다. 네. 예. 뭐 50% 100% 애초에 아니다. 간절한 투자하겠다. 네, 이제 예. 나는 진짜 생존을 목적으로 하겠다. 예. 뭔가 일확천금을 노리지 않겠다. 예. 나는 1,000만 원 갖고 한 달에 10만 원, 50만 원 이 정도만 벌어도 난 행복하다. 그때까지도 아내분은 몰랐네요. 네, 몰랐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했어요? 그 당시에? 친구한테 어쨌든 저 혼자 버텼네요. 네 버티고 그래서 이제 스윙을 했고, 네 요 파동으로 네. 올라가는 건 먹자. 그렇게 하자마자 이제 네. 수익이 계속 나기 시작한 거예요.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네요, 이제. 네, 예, 1,000만 그래서 원인데 신용까지 다시 했으니까 시- 또 신용을 쓴 거죠. 2,000만 원. 이제 2,000만 원으로 했어요. 네, 해가지고 얼마까지? 그 해는 그래도 한 1,000만 원 정도는 벌었던 것 같아요. 2022년에 22년도 이제 3,000만 원을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예. 나서 23년도에 예. 장이 좀 괜찮아졌어요. 좋은 기업을 찾는 방식을 알았고 네. 한 그런 모멘텀 찾는 걸 알았으니 예. 이걸 이용해서 이 섹터가 올라갈 것 같아. 네. 예를 들어서 2차 전지가 올라갈 것 같아. 네. 아니면 반도체가 올라갈 것 같아. 예. 이런 거를 저는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알았으니까 예. 이쪽 시기에는 이쪽에 투자하고 이쪽 네. 시기에는 이렇게 투자하는 그 전 재산을 다 넣었던 거예요, 한 번씩 할 때마다. 거의 두 종목 안에서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아. 1,000만 원, 1,000만 원 넣거나 1,500, 1,500 했거나 아니면 네. 한 방에 3,000 넣거나 또 유동적이니까. 그래서 23년도 1월에 출발했던 3,000만 원이 2억이 돼 있었어요. 언제쯤 살았다 이 생각했어요? 그 23년 언제쯤? 23년도 8월이요. 8월에 왜 살았다 생각했나요? 이게 수익이 꾸준히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전에는 수익이 한 달에 뭐 1,000만 원 났다가 네. 갑자기 뭐 안 났다가 네. 다시 손실 났다가 네. 다시 1,000만 원 났다가 다시 손실 났다가 이렇게 아. 했는데 왜냐면 매달이 생존 약간 그런 거였어요. 돈도 썼어야 됐고 네. 빼서 쓰기도 했었던 거예요. 빼서 쓰긴 했지만 거의 안 뺐던 거의 거예요. 안 왜냐면 빼고. 진짜 아껴서 살았거든요. 네. 정말 와이프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말 안 했잖아. 그냥 이런 거 좀 하면 나가면은 진짜 욕 많이 먹을 것 같은데요. 일단 생활비 관리는 제가 다 했어요. 카드를 한 장 줬고요. 뭐를 살 때마다 물어보라고 했어요. 커피 네, 한 잔도. 그게 진짜 좀 미안하거든요. 진짜 진짜 미안하거든요. 지금 마음이 왜냐면 네. 왜냐면 친구들 그 엄마끼리 커피 마시러 가잖아요. 그렇죠. 애기 낳고 이제 육아하고 근데 저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삶을 제가 주식 투자를 하고 나서부터 지금 생각하니까 더 미안하겠네. 그때는 힘들어서 그랬다 쳐도 에. 그런 것들이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아내한테는 혹독했겠죠. 모든 잘못은 제가 했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은 그 증권 계좌에 넣었어야 했거든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그리고 뭐 인센티브가 들어온 날이면은 그거 넣고요. 생활비 제외하고는 다 계속 증권에 들어갔던 거네요. 네. 그럼 그게 계속 이제 손실 날 때도 있고 늘어날 때도 있고 내가 투자를 또 해서 또 늘릴 때도 있고 네. 계속 왔다 갔다 정말 오랫동안 가다 그게 8월에 살았다가 네. 6월 달에 제가 2,000만 원을 수익이 났어요. 6월 달에 계속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네. 그리고 그때 무슨 생각 들었냐면 네. 다음 달에도 할 수 있을까? 기적이 뭔가 일어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7월 달에 3,000만 원의 수익이 나요. 그리고 8월 달에도 3,000만 원 더 넘게 수익이 났어요. 그 3개월이 합쳐서 거의 뭐 한 1억 가까이 수익이 났던 것 같아요. 그때 할 수 있다. 이제 할 수 있겠다. 느낌을 찾은 거예요. 네. 느낌인가요? 그건 어떤 건가요? 경험에서 오는 거겠죠. 경험에서 네. 나 이제 할 수 있겠다. 네. 이 시장을 뭔가 조금 안 것 같아. 이해를 할 것 같다. 네. 그런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여기서 돈을 버는 게 어떤 방식인지 그 진짜 상상이 안 되는 게 그 1월부터 그 8월까지 얼마나 간절하게 미친 듯이 했겠어요. 정말 그랬죠. 에. 정말 뭐 미쳐 있었죠. 이거 아니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진짜 죽는다는 생각을 했던 거네요. 네. 그때 조금 마음이 조금 좀 괜찮아졌죠. 나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겠다. 우리 가족 그래도 조금 평범하게는 살 수 있겠다. 그게 8월이었네요. 네. 그래서 2023년 말까지 2억을 모았어요. 네. 2024년입니다 이제. 네. 그때 똑같이 그 돈 그대로 다 투자를 해요. 계속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매매를 했네요. 네. 24년에는 장이 별로 안 좋았어요. 좀 많이 떨어졌어요. 네. 여러 일이 있었지만 계엄도 있었고 그러면서 연말에 많이 안 좋았는데 저는 24년에는 3억 1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그럼 2억에서 3억 1천만 원이고 5억 1천만 원이 된 거예요? 네. 어쨌든 또 돈을 벌었네요. 네. 24년 1년 동안. 네.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 안 했어. 그렇지. 네. 23년에는 뭐 2억 3천 뭐 왔다 갔다 했겠죠. 24년에는 뭐 3억 2천 뭐 더 될 거예요. 아마 그냥 대충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네. 네, 어쨌든 그렇게 수익을 냈던 거예요. 그럼 24년에 5억이 됐네요. 네, 어쨌든. 네, 그 이상이 아마 됐을 거예요. 그 이상 정도 됐는데 네. 저걸 2025년이 됐어요. 지금 2025년이잖아요. 네. 지금 9월이거든요. 네. 10억이 된 거는 6월 달? 2025년. 네. 순자산 10억이 됐죠. 현금이 10억이 됐던 거네요. 네. 5억 조금 넘는 돈으로 6월 달에 또 5억을 더 만들었던 거네요. 네. 근데 네. 또 여기 또 이사 왔잖아요. 에이. 네, 그래서 여기 돈 들어가는 거 좀 들어가고 또 아. 그 와중에 또 차가 와이프랑 저랑 타고 다녀야 되는데 한 대밖에 없었어가지고 네. 한 대를 더 샀어요. 어떤 거 사셨어요? EV6. 집도 이거 지금 이거 산 건가요? 네, 매매. 제가 샀을 때는 네. 2억 7천이었는데 뭐 지금은 뭐 4억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현 자산이 한 14억, 13억 정도 되는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 제 그 방식을 만들기까지가 시간이 굉장히 길었던 거죠. 실패의 기간과 그 간절해지는 그 기간과 공부했던 기간, 그 기간들이 합쳐져서 네. 어떻게 보면 2018년 아버지의 그 삼성전자 4천만 원 넣어라 시작으로 네. 공부 안 했던 기간이 한 4년 정도 되는 거고 네. 2022년 8월부터 공부를 했다고 했나요? 네. 어떻게 보면 3년? 딱 3년이네요. 그 전에 뭔가 열심히 했던 것들이 한 번에 터지는 건가 싶기도 하고. 왜냐면 주식이란 게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 근데 그런 일 저런 일을 몇 년 동안 겪고 나니 대충 이런 일 벌어지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일 벌어지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를 몸에 배 있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되게 기대가 돼요. 9월이잖아요. 네. 근데 2026년이 되면 또 이게 그쵸. 20억이 될 수도 있고 30억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어... 그러니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장이 와도 난 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그럼 아내분한테 얘기는 언제 한 거예요? 이제 좀 살만해. 이거 그때요. 23년 8월에. 어떤 식으로 딱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딱 집에 들어오자마자 얘기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밤에 이제 같이 술 한잔 하고. 술 한잔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네. 술 한잔 하고 밥 먹고 이제 술 한잔 하고 그냥 그 동안에 뭔가 비밀 같은 걸 오픈하는 거였죠. 나 사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과거에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됐다고. 수익 보여줬어요? 네. 뭐래요? 아내분이? 엄청 네. 기뻐했죠. 사실 안 되는 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 희노애락을 모르잖아요. 그 안에도 엄청 눈물을 많이 흘렸죠. 그날. 네. 나하고 앞으로는 이제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나한테 말하지 않고 그냥 써도 된다고. 카드 써도 된다고. 말하지 말라고 나한테. 그럼 오늘 스케줄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스터디가 있어가지고 네.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도 있고 네.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공부를 계속 아직도 하는 거네요? 그거는 계속 해야 돼요. 주식 공부는? 그거를 안 하면 안 돼요.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매주 일요일 날 친구들하고 그걸 계속 해요. 물 한 잔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저희가 아직도 정수기를 못 바꿨는데 정수만 나오는 거거든요. 고정 비용이 안 들어가지고 네. 사놓고 그냥 필터만 갈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냥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방금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냉수 온수 안 되는 정수만 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냉수 온수가 없네요. 그 뜻이구나. 미지근한 이물. 네. 원하시는 물은 냉수시겠지만 저희 집은 정수밖에 없어서 또 정수가 또 먹기 편하거든요. 너무 차가워도 그렇고 맞죠? 네, 너무 뜨거워도 그렇고. 건강에 좋대요. 건강에 좋으니까. 네. 네. 그러면 지금 하시는 일은 주식 공부밖에 안 하시는 거네요. 아니요. 주식 공부도 하고 프리랜서 제약 영업일을 한다 했잖아요. 일도 하고 있어요. 네. 주식으로 이렇게 잘 버시는데 일을 왜냐면 주식에 더 몰입해서 공부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에. 그럴 네. 수 있죠. 근데 제 네. 투자 스타일상 하루 종일 여기에 있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스타일이 전혀 아니에요. 그 스윙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등락을 보면서 하고 싶어요, 저도 매매를. 그걸 참아야 되는 거예요? 네, 참기 위해서 네. 저 나름대로의 어떻게 보면 방법을 한 거죠. 회사는 공고사직 당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일을 또 프리랜서로 하신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지금 그럼 자녀분은 지금 두 분이 됐네요. 네, 네. 첫째, 둘째. 아내분도 엄청 미인이시네요. 그 힘든 와중에 결혼도 하고 자녀도 하고 다 했네요. 공부도 하고. 계획적인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무슨 일이 생기면 이제 네. 해결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러면은 공부하러 가신다고 하셨지만 네. 그 전에 잠깐 그 매매법 조금이라도 노하우라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래요? 짧게라도 한번 좀 주식이 이런 거구나. 기본적인 거 노하우. 일단은 주식 모르시는 분들이 보신다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공부부터 문제예요. 도대체 이걸 어디서 공부해? 주식을 그냥 누가
얘기해주면 아 이게 좋다더라 해서 사는 경우가 많으시고 좋은 기업을 사라고 하는데 그 좋은 기업을 도대체 어떻게 찾아? 라는 거에서 출발을 하는데 저만의 팁을 드리면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돼요. 이제 메가 트렌드라고 하죠. 우리 AI가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아요? 작아질 것 같아요? 커질 것 같아요. 당연히 커지죠. 그렇죠. 그런 걸 메가 트렌드 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기차가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적어질 것 같아요?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또 앞으로 그냥 구조로 조금씩 늘어나겠죠. 그런 게 이제 메가 트렌드 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앞으로 덜 쓰일 것 같아요? 많이 쓰일 것 더 같아요? 많이 쓰이겠죠. 네, 그런 게 메가 트렌드 산업인 거예요. 원전, 태양, ESS라는 이제 에너지 저장 시스템 그런 것들이 다 메가 트렌드 산업 중에 하나죠. 폐암 치료제 그런 것도 당연히 크게 봤을 땐 전에 해결 못한 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알츠하이머 치료제 그런 것들이 다 투자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 그런 큰 줄기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줄기를. 근데 그거를 모른 채 기업이 그냥 개별 기업 하나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반도체가 앞으로 뭐 어떻게 좋게 될까 안 좋게 될까 네. 산업의 그런 그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읽는 눈이 좀 중요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읽으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갑자기 어느 날 딱 공부해가지고 그 흐름을 탁 해가지고 머릿속에 탁 해서 이걸 탁 투자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마냥 기업을 또 잘한다고 해서 투자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또 투자와 그 기업 분석 또 다른 영역이에요. 투자는 심리의 영역이 좀 강해요. 왜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A 주식을 10,000원에 샀는데 이 주식이 8,000원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일단 이 기업이 갑자기 의심이 되기 시작하죠. 내가 산 건 10,000원인데 8,000원이 되니까 의심하고 이거 진짜 괜찮은 거 맞아? 그런 심리의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8,000원 가면 사람이 팔고 싶고 그냥 이거 5,000원 갈 것 같으니까 그냥 던지는 사람도 많고 아니면 오를 때도 팔기가 쉽지 않죠. 네. 10,000원에서 11,000원 됐는데 네. 지금이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 그냥 나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이 주식은 20,000원까지 오를 것 같아 해서 들고 있어서 다시 8,000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경험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걸 다 느껴보는 거죠. 이랬을 때는 이렇게 움직이더라. 저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움직이더라. 다양한 경우의 수를 정말 많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게 위로 올라갔을 땐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밑으로 떨어졌을 땐 어떻게 해야겠다. 그게 다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차트가 사람들의 시장 심리인 거고 맞습니다. 그 사람들의 시장 심리, 사람들의 심리는 대부분 일정하고 비슷하다라는 거네요. 네. 그럼 그걸 보고 파악해서 살 건지 팔 건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좋은 기업인데 어떤 노이즈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면 그건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근데 항상 지나봐야 알잖아요. 지나봐야 이때 샀었어야 돼. 이때 팔았어야 돼. 이걸 알잖아요. 근데 그거를 미리 공부해서 내가 그걸 미리 시나리오를 세우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시나리오 매매라고 하는데요. 시나리오 매매를 심해. 네, 심해를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참 다양한 데서 많이 해요. 대표님 하시는 게 심해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시나리오 매매. 네. 자, 그러면 주식 그 계좌를 한번 보여주실 수도 있나요? 지금 얼마 들어있는지? 진짜 10몇 억이 들어있는지 인증 좀 해주실 수 그걸로 있나요? 할게요. 네. 너는 주식으로 10억 수익이 났니? 그걸로 네. 할게요. 사실 그게 제일 그러니까 돈 어디서 갖다 와가지고 돈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네요. 어디서 뭐 돈 채워다가 하면 그 10억 인정. 내가 10억 벌었다가 되는 거네요. 네, 그럼 그건 아니잖아요. 진짜 너 주식으로 10억 벌었어? 네. 그거잖아요, 사실. 미래에셋 HTS라고 네. 카이로스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거 여기 보시면 네.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등급이에요. 10억 이상을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거예요? 네. 10억 이상 있는 사람. 10억 이상 있는 사람만 다이아몬드 등급이에요? 네. 2017년 1월 1일부터 조회 가능하니까. 네.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 9억 6,700? 이게 뭐예요? 이게 수익이 났다는 그 총 손익 금액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17년 1월 1일부터요? 네. 언제까지? 오늘까지. 오늘까지? 네. 10억이 안 되는데요? 다른 계좌에 9억 6천인데요? 다른 계좌. 아까 말씀드렸을 때 제가 네. 깡통 3번 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좌가 하나에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부정타요. 미신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3개가 삭제가 됐고요. 지금 이건 여기 뭐야? 하나랑 이게 미래에셋인가요? 네, 미래에셋이고 지금 여기서 9억 6천 수익 보신 거네요? 네. 9억 6,70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670억? 네, 679억을 매매를 했네요. 679억을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네. 지금 들어오시는 분 누구죠? 저희 아내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네.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저 친정집에. 친정집? 네. 지금 남편분 네. 주식했던 얘기 하고 있었거든요. 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수익 이 정도 났고, 그리고 옛날 얘기 듣다가 남편 오늘 엄청 우셨어요. 옛날 얘기 그거 하다가. 오빠 울었어? 왜 예. 울었어? 아니, 예전에 애기 낳을 때, 네. 그때 한창 제일 힘들었을 때라고 얘기하면서 카드 쓰는 거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도 했구나. 맞아요. 어땠어요? 남편분 처음 통장 딱 계좌 보여줬을 때 수익 이렇게 난다 이제 이렇게 뭔가 보여줬었을 때 어땠어요? 이게 수익 내고 나서부터 네. 사실 저는 네. 주식의 주자도 몰라서 실감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제 생활 얘기 들었지만 네.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수익을 내고 뭐 이래도 우리 사는 건 똑같고 그러니까 감흥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본 적이 없기도 하고 근데 또 저는 남편이 혼자 그렇게 고생하는 걸 몰랐거든요. 혼자 방에서 울고 그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이제 남편이 나중에 수익을 이렇게 내고 나서 사실 나 이랬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오빠가 또 혼자 뒤에서 많이 이렇게 마음고생하고 그랬구나. 안쓰러우면서 고마우면서 근데 뭐 안 됐어도 저는 미뤄줬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남편을 아니까 이 사람은 진짜 한다 하면 하는 사람이거든요. 해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할 것 같으면 애초에 한다고 안 하겠죠. 근데 그렇게 밀어주는 만큼 꼭 충분히 해내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래도 밀어줬을 것 같아요. 그럼 믿음이 항상 있었네요. 그 네, 믿음을. 저는 남편 엄청 존경하거든요. 처음에 결혼할 때는 어떤 모습에 좀 좋아서 결혼했던 거예요? 그래 이 남자다 어떤 거였어요? 아 근데 이 인터뷰를 이렇게 하게 되다니 저 씻고라면 네, 아니 어차피 모자이크니까. 네. 사실 진짜 별로였거든요. 아니 뭐가 별로였냐면 네. 진짜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이렇게 이기적이고 네. 개인주의에 첫 데이트에 첫 영화를 네. 보러 갔는데 네. 더치페이가 네. 영화표를 각자 계산하재요. 와 확실했네요. 엄청났어요. 와 진짜. 확실했구나.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사 먹으려 해도 네. 난 안 먹어. 와. 한 잔으로 나눠 먹거나 난 안 먹어. 너만 먹어. 네. 어떻게 먹어요? 그쵸 못 먹죠. 네. 진짜 근데 그만큼 네.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엄청 아끼고 네. 있어도 자기 기준에서 이건 아니니까 아직은 그게 항상 그러거든요. 젊을 때 고생하지 나이 먹어서 고생하지 말자 되게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서도 대단하다. 근데 막 그랬었는데 네. 어떤 모습에 좀.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네. 제가 할아버지가 좀 아빠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때 이제 남편이 네. 일을 하면서도 그 자리를 계속 지켜주고 그때 연애한 지도 사실 한 5개월? 5, 6개월 돼서 가족들도 다 처음 뵙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편할 수도 있는데 퇴근해서도 막 장례식장에 오셔서 네, 챙겨주고 저 항상 계속 챙겨주고 했는데 제가 음. 할아버지가 아빠 같은 존재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는데 그냥 이 사람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 힘이 되는 거예요. 위안이 됐구나. 네. 나는 이 사람한테 평생 내가 믿고 네. 의지하고 갈 수 있겠다 하는 그 듬직함이 그때 느꼈네요. 네 그때 결혼을 네. 결심했어요 사실. 아. 그래서 그 할아버지 장례 치르고 저희가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장례 치르고 오빠가 결혼하자고도 얘기했고 저도 그때 마음이 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빠한테 항상 그러거든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오빠 나한테 주고 간 선물 같다고. 이제 옆에서 내가 못 챙겨주니까 너를 챙겨줄 수 있는 듬직한 남자를 주고 가신 것 같아서 그래서 더 믿고 결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아까 방금 영화관 그 카페 얘기하면서 더치페이 얘기하면서 약간 아까 전에 그 느꼈던 그 감동이 다 와르르 무너졌었는데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 또 다른 멋있는 네. 면모들이 있었네요. 맞아요. 근데 저희 오빠는 네. 되게 진짜 엄청 부지런하고 어. 엄청 아끼고 본인한테 진짜 돈 엄청 안 쓰고 저한테는 아낌없이 써줘요. 저한테 진짜 잘 써요. 너무 미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근데 진짜 생활력 강하시고 책임감이 강하신 분인 거네요. 엄청나요 진짜. 그래서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남자라서. 그래서 오늘은 하여튼 주식 배우고 있었어서 주식 좀 마저 배우고 네, 저희 스케줄 좀 네. 이동하고 그렇게 갔다 오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주식 뭐 얘기를 마저 하면 갑자기 이제 얘기하는데 아내분이 오셔가지고 네. 그 남은 돈 어디 갔냐고. 어디 갔어요? 그 다른 계좌에 있는데요. 네. 여기에 이거는 근데 계좌는 모자이크 해주세요. 계좌 번호는 모자이크 하면 되나요? 네. 네네네. 요거 모자이크 할게요. 네, 그래서 소액을 하면 여기가 조회하면 7,200만 원 정도 있는데요. 아. 그래서 쟤랑 얘랑 더하면 10억이. 넘죠. 그럼 아까 전에 이제 좋은 기업 보는 법을 알려주셨었어요. 파동? 파동은 뭔가요? 파동? 아까 이제 파동 그거를 봐야 된다. 이렇게 흐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네. 요 흐름까지만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요 흐름. 그 흐름을 보는 법은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나요?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떻게 쉽게 얘기할 수 없지만 그냥 간단하게 핵심만 한 번만 알려줄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네. 거래했던 종목을 통해서 예시로. 네. 네. 이렇게 보신 이게 그 말씀하신 차트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기업 공부는 사전에 돼 있고 그걸 제가 기본적 분석이라고 해요. 기업 분석 네. 통칭해가지고 네. 그리고
차트 이런 거를 기술적 분석이라고 해요. 기본적 분석이 돼 있는 상태에서 차트를 만나요. 보로노이라는 종목을 최근에 거래를 했는데 폐암 치료제를 현재 개발하고 있는 회사예요. 이 회사를 나름 좋게 봤고 네. 최근에 금리 인하 소식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네. 금리 인하가 되면 바이오 섹터가 수혜를 받아요. 왜냐면 바이오 섹터는 자금 조달을 잘 해야 되는데 네. 그 돈을 좀 싸게 빌릴 수 있으니까 바이오 섹터가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7월이고 금리 인하가 네. 한창 얘기됐을 때가 이때였어요. 한 차례 오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떨어졌죠. 얘기했다는 게 뉴스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네, 금리 인하 할 것 같아 했는데 금리 인하 막상 7월에 안 했어요. 네. 그래서 금리 인하 그러면 안 하네 하면서 떨어진 거예요. 아. 그런 구간에서 제가 근데 저는 금리 인하가 네. 9월에 일어날 거를 알고 있었어요. 아, 왜 알고 있었어요? 9월에 금리 인하 확률이 높았거든요. 네네네. 그게 그 FOMC라고 해서 네. 그런 미국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거를 이제 정보를 미리 입수를 했네요. 근데 아마 네. 시장 참여자 대부분 알고 있는 정보예요. 네. 그래서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걸 알고 있었고 그럼 다시금 부각이 될 걸 알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을 뭐 이럴 때 매수를 한 거죠. 지금 떨어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었어요? 네, B가 이제 매수가 된 거예요. B. 아, 지금 B가 매수가 됐다는 뜻인가요? 네, 바이. S가 셀이에요. 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사고 팔았네요. 네, 네. 이거는 그냥 별 의미 없는 건데 어쨌든 샀다는 거예요. 네. 샀고 네. 3번 나눠서 샀죠. 네. 그리고 나서 이 지금 이렇게 보면 슈팅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이거를 평균 단가 이 정도였는데 네. 이 정도 산 거잖아요. 지금 3번 합치면. 네. 근데 여기서 사서 거의 지금 한 50% 정도 올랐었어요. 우와, 얼마를 넣으신 거예요, 여기다가는? 거기다가는 한 5천만 원 정도를 여기 중간중간에도 분할로 계속 팔았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뭐 총에 네. 먹은 거는 한 1,500에서 2천만 원 정도 되겠죠. 기간은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기간은 이게? 지금 보시면 8월 1일에서 9월 12일이 거의 고점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 달 좀 남짓한 시간이죠. 네, 한 달에 그러면 2천만 원 가까이를 네, 이 버신 종목에서만. 거네요? 이 종목에서만? 네, 이 종목에서만. 그래서 와. 이렇게 수익이 이걸 이제 한 파동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아, 이게 한파동이구나. 지금 네. 그럼 이거를 여기서 파신 이유는 네. 파동이 끝났기 때문에 판 거예요?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실제로 나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어떻게 보면 재료 소멸 약간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아. 막상 금리 인하가 되고 나니까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왔잖아요, 주식이. 아. 주식이란 건 항상 기대감으로 올라오는데 심리로 올라가는 거니까. 네, 그 기대 심리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주식 슈팅이 나왔으니까 네. 이 정도면 괜찮아. 네. 이 정도면 의미 있는 수익이 맞잖아요. 네. 그래서 수익을 여기서 실현을 하고 네. 혹시나 한국 주식이라는 게 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또 지금 그럼- 아직 안 보이는 거네요. 안 보이지만. 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면 저는 그때 또 다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거죠. 일단 대표님의 그 매매 방법이 이게 일단 기본이라는 거네요. 네. 저는 좋은 기업을 찾고 그 안에서 차트를 찾고 네. 이제 떨어지는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놓고 네. 그 가치가 부각받을 시점에 슈팅이 나왔을 때 저는 분할로. 좋은 기업만 잘 찾아내고 네.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사면 언젠가는 좋은 기업은 오른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조금씩 수익을 보면서 이 매매를 해보면 큰 손실 없이 뭔가 해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오르는 구간에서 사는 게 아니라 눌리는 구간에서 사니까 아. 오히려 직장인들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좋은 기업을 찾아야 됐던 게 제 할 일이었던 거죠. 아, 확실히 뭐 전문 분야 얘기하시니까 좀 더 언성이 높아지시네요. 큰 제가 나무를 보랬잖아요. 네네. 그 금리 인하라는 큰 나무를 보고 네. 그 안에서 수혜를 받을 바이오 섹터를 찾고 바이오 섹터 안에서 괜찮은 기업 중 하나인 보로노이를 찾았던 거고 네. 그 안에서 주가가 눌렸을 구간에 저는 이렇게 분할로 매수를 했고 아. 이제 금리 인하가 다가오면서 바이오가 수혜를 받으면서 네. 슈팅이 나왔을 때 저는 이제 분할로 청산하면서 매매를 종료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그 스터디하러 이동하시는 건가요? 네. 음. 보통 이제 줌으로 많이 해요. 왜냐면 친구들이 다 서울에 있다 보니까 아. 제 친구들이 다 그런 건축 사무소 음. 설계하는 친구들이거든요. 엄청 바쁜 친구들, 그러니까 거의 야근이 엄청 잦은 그런 직업군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서 다 직장 다니시면서 주식하시는 분들이네요. 네. 갔다 올게. 스터디 하러 가는 거죠? 가방 갖고. 다녀오고? 네. 그 휴먼 스토리 출연하기 전에는 어떤 것 좀 영상 많이 보셨었어요? 휴먼 스토리 영상은 진짜 밥 먹을 때마다 봤어요. 진짜 휴먼 스토리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층이 네. 대부분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고 열정이 많으신 분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영상 길이가 그냥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보통 되게 짧은 걸 원하는데 이 채널은 최소 20분에 많으면 1시간. 보신 분들은 대부분 저는 진짜 열정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이 채널을 많이 보신다고 생각을 해서 저 사실 진짜 힘들 때 많이 봤죠. 힘들 때 22년 가장 힘들 때.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네. 정말 힘든 분들, 지금 열심히 사시는 분들, 지금 당장이 너무 힘든 분들, 네. 뭐 그런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휴먼 스토리는 뭐 대부분이 성공한 사람들만 나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의 이야기를 전함으로써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고 힘이 돼줄 수 있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누구나 출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메일로 이걸 출연 신청을 받고 있다 보니까 그분들도 내 이야기를 뭘 써야 되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메일로 선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안 담기면 네. 선별을 하기 힘든 거죠 사실. 그쵸. 그래서 앞으로 또 주식이든 뭐든 열정이 있으신 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겨내신 분들 신청을 좀 많이 해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여기서 항상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 성도님 다 친구분들인 거예요? 아 동생. 동생? 친동생인가요? 형님. 아닙니다. 얘는 이제 대학교 같은 동기. 아 동기분. 재수했어가지고. 형님은 이제 제약회사, 제가 제약회사 다녔잖아요. 네. 같은 업계에서 이제 선배님. 같이 공부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2년 거의 가까이. 오 투자도 같이 하셨었고 투자도 그 시드가 어느 정도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이 수익이 지금 기준으로 아까 보니까 한 1억 4,500 정도 되는. 수익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성도 만나고 저도 성도가 떠먹여져가지고 안 먹는다고 예. 그래서 성도 만나고 네. 주식 네. 사고 나서부터 시점을 보니까 네. 근 1억 정도 수익 와. 성도가 저는 제가 작년 제 주식을 시작한 지가 그렇게 한 2년 정도밖에 안 돼서 시작을 같이 했네요 어떻게 보면. 아니 시작 같이 한 게 아니라 시작하는 거를 처음부터 같이 맞아요. 했네요. 예, 예. 제가 이제 잘 알고 싶어가지고 플랫폼에다가 스터디 구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성도 네. 형이 네. 그때 딱 오셔가지고 예. 아 원래 모르는 사이였었는데. 원래 모르는 아예 모르는 아. 네. 이제 저는 주식을 잘 하고 싶고 잘 알고 싶어서 좀 잘하시는 분을 찾고 싶었는데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전주에 있었네요. 전주에 저는 지방이어서 있을 줄도 몰랐고 그다음에 이 정도까지 되는 사람이 와줄 줄도 모르고 예. 그래서 좀 처음 맞닥뜨렸을 때 예. 이제 수준이 딱 수익이랑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예. 아 이분은 한 번 오시고 안 오겠다. 왜냐면 네. 이분도 서로 간에 상생이 돼야 되는데 아. 저는 아예 모르는 초보니까. 사람이고 네, 초보고 이분은 아예 위쪽이니까 예. 그래서 안 오시겠거니 했는데 계속 매주마다 오셔가지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그게 입장에서 2년 된 거네요. 그쵸. 예, 그래서 예, 이제 예. 제 입장에서 아, 이거 무조건 기회 잡아야겠다 아. 해가지고 주마다 이제 할 때마다 다 흡수해서 예. 작년에는 제가 배운 지도 얼마 안 됐고 제 예. 뜻대로 좀 해서 예. 한 수익이 한 3천만 원 이 정도 예. 난 것 같은데 뜻대로 해서. 네, 예. 근데 이제 성두 형이 예. 기본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 예. 기본 성두 형이 알려주신 기본으로 잡고 예. 이제 하다 보니까 올해는 뭐 장도 좋은 것도 있는데 어. 그다음에 저만의 원칙이나 아니면 성두 형이 알려준 기본 토대로 예. 해서 많다면 막 제 스스로는 많은 되게 거죠. 만족하는. 만족하는. 네. 성두 야나두 야상두 나두. 죄송합니다. 야나두. 예. 성두 주식은 야성두. 같이 하면서 지금 벌써 한 1억 4천 정도. 지금 올해, 준비한 네. 뭐라고요? 올해만. 올해만? 네, 올해만. 올해만 1억 4천. 네. 와 어마어마. 지금 적어 놓으시는 것들은 다 뭐예요? 이거는 그 종목 괜찮게 생각하는 거. 알아온 거예요? 네, 알아와서 이제 성두 형한테 의견도 네. 한번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떠냐고 한번 물어보고. 네. 그럼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본인도 실력이 이제 늘어가는 거네요. 저도 이제 다 볼 수가 없으니까 네. 이렇게 서로 의견 공유하면서 이게 좋았네? 음. 이거 괜찮은데? 하면서 같이 자리를 잡아볼 수 있는 거죠. 어디서 사볼까? 이런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거네요. 재밌네요. 이렇게 네. 공부하는 거 너무 재밌겠는데 이게 돈 버는 공부잖아요. 네. 근데 아까 얘기하시기를 한번 나오고 안 나오겠네라고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왜 계속 나오셨던 거예요? 열심히 하니까요. 열심히 하니까 재밌었던 거예요. 네, 막 이 사람 제가 알려주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10명 중에 1명만 할 수 있는 거다. 왜요? 일부러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왜냐면 아, 제가 여러 사람을 알려주다 보니 네. 대부분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냥 쉽게 돈 벌려고만 네, 생각하고 네, 네. 이걸 열심히 해야 벌 수 있는데. 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저도 어떻게 보면 겪어오다 보니까 저만의 이제 좀 약간 방어벽을 친 거죠. 국내 주식 알려줄까, 해외 주식 알려줄까. 네. 그런데 어려운 길을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국내 주식을 알려줬어요. 국내 주식이 더 어려운 거예요? 훨씬 어렵죠. 성도님이 지금 하는 게 국내 주식. 유튜브 지금 채널 이름이 아까 뭐라고 하셨죠? 배성두의 10억 클럽이요. 10억 클럽. 10억 다 모으셨으면 끝난 거 아닌가요? 배성도. 저는 뭐 10억이 뭐 엄청 네. 대단한 거 아니면 어쨌든 의미 있는 숫자긴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다들 의미 있는 숫자를 달성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나와 같이 공부하는 사람 다 10억이 되라. 네,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10억 스터디 클럽이다. 진짜 전혀 알 수 없는 영역인 거잖아요. 약간 운이 따를 때가 있지. 제가 내가 주목했을 때 당시가 시가총액 한 2,500억, 2,000억 정도였는데 오늘 이렇게 좀 촬영해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네. 감정이 확 올라오는 순간들이 많았는데 너무 재밌고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휴먼스토리 보면서 나 네. 언젠간 나도 여기에 한번 나오고 싶다 그런 상상을
하면서 봤었어요.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상상했는데 네. 그게 이제 실제로 실현이 되니까 네. 저는 엄청 되게 좋았던 거죠. 엄청 감사한 하루. 이런 날이 오는구나. 아내분한테 네. 마지막으로 영상 편지하고 마무리할게요. 믿고 기다려줘서 고맙다는 말을 가장 먼저 하고 싶고 앞으로 그러니까 얘기했던 것들 돈은 없어도 되는데 정신이 가난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을 모토로 삼고 있었어가지고 그런 저를 믿고 선택해준 아내한테 고맙고 그리고 미안하고 앞으로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같이 아이들 잘 키우면서 같이 오랫동안 평생의 반려자로 좀 같이 살아가면서 재밌게 살면 좋지 않을까.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사랑해요. 네. 휴먼 스토리 화이팅!